짠.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논리는 이제 우선 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법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보편적 경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컨셉츄얼라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인간의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특수한 경험, 예를 들면은 나 어제 외계인 만났어요, 뭐 이런 따위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전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 아시겠어요? 그런 걸 모아놓은 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라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칙 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호영, 생각해냈다. 호영? 왜 에너지가 보존되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를 알면 그건 신이에요. 왜 운동량이 보존됩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운동량이 보존되는 이유를 알면 그건 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학적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은 법칙이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되죠? 어차피 아무도 이유할 수도 없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학생들은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는 겁니다. 법칙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이유를 모르니 외우는 수밖에. 뭐 그렇다는데 뭐.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법칙 중 보일이라는 양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을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첫 번째 1. 실험 장치. 맛있어 보자. 실험 장치. 지우개. 지우개. 그래서 우선은 요 압력 관련해서 법칙이라는 말을 우선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어떤 상태를 규정하는 물리량 두 번째 부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말로 부피라고 쓰고 영어 표현으로는 볼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건 아까 앞에서 나왔었으니까요. 자, 이 녀석은 묘한데 상태마다 다르게 규정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죠? 1. 액체, 고체의 경우는 그 물질의 자체 크기가 부피입니다. 자, 뭔 말 하나 싶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냥 좌,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는 뭐 단지라고 해서 이제 좌라는 말 알죠?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그릇 이런 걸 이제 뭐 좌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끄득 채우면은 1리터짜리 뭐 이런 단지가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한 절반만큼 우유를 담아 두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되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뭐 아주 보통의 상황이에요. 매우 보통의 상황이죠? 이때 이 우유 채워 놓은 것까지 보면 이게 500ml래요. 그럼 여러분 이 우유의 부피는 1리터입니까? 500입니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겠죠? 뭐 이런 당연한 얘기 하나 싶겠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기체는 그 물질 자체의 크기에 무관하게 그것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그릇의 크기를 그릇의 그래 이런 말을 써요. 내부 용적을 부피로 정의합니다. 이게 상태에 따라 부피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릇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피스톤이라고 해요. 톤 피스톤. 피스톤이란 말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주사기 알죠? 주사기 같은 거 그 입구 막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꾹꾹꾹 누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이게 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주사기도 피스톤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알 수 있다?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닫힌 그릇 속에 뭔가 기체를 넣어 두었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이 눈금이 1리터다. 그럼 이때 기체 부피는 얼마예요? 1리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체 자체의 크기도 있다고 했죠. 자, 기체라는 물질의 자체 크기도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쯤 될까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고 있으면 면접할 때 편해요. 대략 0.01L/몰 정도예요. 즉 기체 분자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0.01L 정도 돼요. 0.01L니까는 부피로 바꾸자면 밀리리터로 바꾸면 10ml, 10ml면 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체 분자를 1몰만큼 끌어모으면 그 자체 크기가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체마다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다릅니다. 0.01인 애도 있고요. 뭐 0.03인 애도 있고 대략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렇게 기체의 부피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있는 요 그릇 부피 이거를 기체의 부피로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직 닫힌 그릇에서만 기체 부피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방구를 붕 꼈다. 그리고 이거 기체인데
지금 여기는 닫힌 그런 공간이 열린 공간이에요. 열렸잖아요. 내가 부은 방기 부피가 얼마인지 정의할 수 없어요. 그걸 억지로 따로 모아서 피스톤에 넣어야 측정이 되는 거지. 붕 꼈는데 이게 부피가 몰라요. 알겠죠? 근데 봐봐. 방기가 아니고 똥을 부직 쌌다. 그럼 이건 부피가 정의돼요, 안 돼요? 된다고.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갑자기 방귀가 나올 것 같은데? 붕 쌌는데 부직 나왔어. 이건 부피가 정의가 되지만 방귀를 낀 거는 이건 부피가 정의가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허용 알겠죠? 민정아, 감명 받았어요? 그래. 그렇죠. 민정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좋아. 민정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좋습니다. 네. 그 5세 미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5세 미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똥이죠. 똥. 그래서 5세 미만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 똥이다 똥 이러면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어린이집 때 기억 안 나요? 자 봅시다. 어쨌건 자 그래서 부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그게 아까 내가 썼다고 지운 보이루 법칙. 보이루 법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이라는 말은 했고요. 이 보일 법칙이 실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 법칙은 어떤 상황이냐가 딱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등 몰수 등 앞 조건입니다. 그것도 기체. 자, 몰수란 말 알죠? 등이란 말은 뭐예요? 같다. 그래서 몰수가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앞이 아니고 등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나타나는 실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좀 상황을 표현하면 자, 1이 돼 있을 때 이 둘 다 요 내부에 어떤 기체 성분이 어떤 동일한 몰수의 동일 기체 성분이 들어있다고 쳤을 때 P1, P2는 사실 뭐 꼭 이렇게 언급을 할 필요는 규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P1, P2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P1은 상대적으로 저압, P2는 상대적으로 고압이라 할 때 압력이 저렇게 바뀌잖아요. 부피도 바뀌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P1, V1과 P2, V2가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보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등온 등몰수 조건에서 실험을 했더니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더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압력에 대해 부피가 규정되고 어떤 압력에서 부피가 규정되는데 그 두 개를 곱해서 같다 라고 하면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상수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쉬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크게. 시윤아,
왜 부피 압력, 부피가 압력 곱하면 왜 같을까요? 시연아 왜 같을까요? 민정아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호영아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군열아 왜 같을까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왜 같은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냥 우주가 그런가 보죠. 저렇게 인간이 관찰했을 뿐인 거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냥 우주가 저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걸 로라고 한다고. 그런 걸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걸 어쩌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어쩌란 얘기예요? 외우라고요. 알겠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등온이기 때문에가 답이 아니에요. 등온 조건에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왜 등온 조건에서 하면 저렇게 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저런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에서는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우주에서는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우주에서는 이렇게 되느냐? 몰라요. 알겠어요?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일은 수식화합니다. 어떻게 수식화하느냐? 이렇게. 압력 부피를 X축, Y축이 그린 다음에 요 수식을 일반적으로 요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Y축에 그리고 저기에 있는 부피를 X축에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가 뭐가 되냐면 비례샹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분슈함슈 혹은 유리함슈 이런 말 쓰는 거 알죠? 분수함수, 유리함수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아닌가 다르게 부르나요? 그냥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러면 y는 쉽게 얘기하면 y는 x분의 k인 거 아니야, 그냥? 그럼 y는 x분의 k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슉 이렇게 그리는 거죠, 뭐. 알겠죠?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 그림이 때로는 슉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건 K 값이 커질수록이겠죠. 여러분은 수학 시간에 y 콜 x분의 1 그래프하고요. y 콜 x분의 2, y 콜 x분의 3 그런 그래프 비교해서 그려본 적 있죠? 그러면 K 값이 커질수록 이 분수함수 그래프가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 알죠? 그것이 실험적 상황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온도가 증가할수록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험을 했더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만 했지 그게 100도로 일정한지 200도로 일정한지 규정하진 않았죠. 그럼 실험을 1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실험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저온일 때, 고온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민정아? 왜 고온일 때 이렇게 되죠? 왜 고온일 때 이렇게 되죠? 민정아 왜 고온일 때 이렇게 되죠?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실험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걸 외우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게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됐건 물리가 됐건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상을 모아서 그냥 정리한 게 자연과학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다라거나 아니면은 경외심 같은 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쉬운다. 네, 쉬울게요. 쉬운다. 에이. 아이고. 온도 이키마스. 온도. 자, 온도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온도 영어로 템퍼러처 라고 하죠. 이 온도와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실험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찰스의 법칙. 찰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영국 사람이었으면 찰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 돼가지고는 샤를 하겠죠. 찰스 샤를. 철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찰스란 사람이 해놓은 이 실험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첫 번째 1. 마찬가지로 실험적 상황. 자, 이 실험적 상황은 얘는 등몰수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입니다. 등몰수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쉬어도 되겠죠? 훈셔. 자, 그러면 이따 자, 역시나 여기에 어떤 기체 성분을 두는데 자, 여기에 피스톤이 있으니까 짜잔 요렇게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겠죠. 자, EX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external, P는 pressure, 그래서 외부 압력을 external press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PEX, PEX 아니고요. external pressure를 줄여서 저렇게 쓴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다고요? 일정. 이게 안 변해. 외부 압력 일정에 일정한 외부 압력 조건에서 어떤 기체를 딱 넣어놨고 이때 온도 그 다음 부피 보이시죠? 온도 부피 그러면 이때 얘가 만약에 온도를 좀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식으로다가 자, PEX는 외부 압력이라고 했죠. 이거는 계속 일정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그때 온도가 T2가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온도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편의상 아까 T1보다는 큰 온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V2가 되는데 이게 아까 V1보다는 커지더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실험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개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가 T 온도인데 온도 단위를 도시 온도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을 부피라고 하죠. 이제 부피. 그러면 여기가 이제 0도씨일 텐데 이때 어떤 실험적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너무 바짝 끓였나? 예를 들어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온도에서 부피 V1, 어떤 온도에서 부피 V2를 계속 측정해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실험 데이터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직선 관계가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죠. 직선 관계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직선 관계를 일반화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이렇게 돼요. 어디 갔어? 여기 있군. 바로 이런 관계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험 결과를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바로 V0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뭐냐면 0도씨 때 부피입니다. 0도씨 때 부피.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라는 수리적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요만큼이 기울기, 요만큼이 y 절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이렇게 X축에 도시할 때 부피를 Y축에 도시하면 이런 실험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군열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몰라, 알겠죠?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외워라 이런 말이죠. 뭐 구체적으로 이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샤를의 법칙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압력을 1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할지 2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할지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건 안 정해진 거예요? 그건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바꿔서 또 압력을 일정하게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는 요래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냐? 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Y절편이 바뀌었죠. Y절편도 바뀌고 기울기도 바뀌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Y절편이 기울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게 바뀌면 요게 지금 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요 놈은 고압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고 요쪽은 그때 0도씨에서의 부피가 저압으로 일정한 상황에서의 실험 데이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샤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주고 어디가 더 저압이냐 어디가 더 고압이냐 이런 걸 묻기도 해요. 알겠죠? 자, 고압 조건에서 0도씨 부피가 조금 더 작아졌죠. 이걸 설명해 주는 법칙이 뭐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보일의 법칙인 거예요. 보일 법칙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압 조건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저압 조건에서 부피가 늘었죠? 여기에 보일 법칙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보일 법칙에 의하면 고압 조건에서 부피가 줄어들고 저압 조건에서 부피가 늘기 때문에 아, 그것의 영향에 의해 Y절편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이때 놀라웠게도 여기 보시면 짜자자잔 이런 걸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세요? X절편? 이 X절편이 항상 일정해집니다. 맞습니까? 항상 일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수식으로부터 X절편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X절편은 Y가 이퀄 0에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퀄 0에서 구하면 V0, V0 약분 되고 뭐만 덜렁 남을 거냐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X절편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게 고압 조건으로 실험을 하건 저압 조건으로 실험을 하건 X절편 항상 저렇게 일정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뭐라고요? 예, 그 얘기는 또 할게요. 자, 저거 보이세요? 저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만듭니다. 지금 이제 실험적, 자, 샤를의 법칙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어쩌라고요? 이거 어쩌라고요? 외워. 알겠죠? 외워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1. 자, 형식적으로는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다. 맞나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 이 수식 관계가 벌어지면 여기서 이 부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체의 부피가 0이다. 기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부피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뭐 한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 말은 실제로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온도만을 낮췄는데 물질이 사라진다? 안 될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실제로는 온도를 감소시키면 기체는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지 그 물질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해서 다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물질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바로 저게 샤를 법칙에서 X절편인데 이 논리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 우주의 최저 온도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저 온도로 가정하는 거예요. 최고 온도는 개념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고 온도는 무한도까지 가능해요. 알겠어요? 무한도까지 가능한데 최저 온도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저 마이너스 273.15도씨로 규정하자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디 써볼까?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자, 우리말 번역은 절대 온도. 영어 표현으로는 absolute temperature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 쓰고 보통 대문자로 T 이렇게 쓰고요. 그 절대 온도의 단위를 켈빈 체계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도시 체계를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셀시우스 체계라고 하는데 그 셀시우스 체계에 273.15를 더한 새로운 켈빈 온도를 정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0 켈빈이다. 그럼 여기다가 0 켈빈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 도씨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73.15도씨란 얘기인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수식에다 넣고 계산하면 273.15 켈빈이라는 게 0도씨를 뜻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수식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니까 이 표현도 외워 놓으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쓰시고요. 자, 썼죠? 썼죠? 썼죠?
자, 다 쓰였어요? 됐죠? 자, 그다음 요 단락 지울게요. 요 단락 요 지우면 되겠죠? 아이고, 쪼쪼좀. 자, 지금 나이 흐셔. 오호호. 제목 주면 안 되는데. 온도 체계의 정의. 동그라미 그다음 3번. 샤를 법칙의 표현. 자, 샤를 법칙을 온팡 담고 있는 수식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자, 저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V는 V0 273.15 도시온도 체계 V0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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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묶으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바꿀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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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쓰면 부피는 V0 나누기 273.15 K 1이 넣고 켈빈 한 다음에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건 일정하겠죠. 언제 일정하겠어요? 이거 언제 일정하겠어요? 언제 일정하겠어요? 언제 일정하겠어요? 뭐 일정할 때? 압력 일정하고 몰수 일정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등, 압, 등, 몰수 조건에서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피와 절대 온도가 뭐하다? 비례하는군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샤를 법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 법칙을 도시 온도로 표현하면 이거고요. 켈빈 온도로 표현하면 이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4 몰수. 자, 기체 몰수는 5분 남았지.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화학 양론 쪽으로다가 자, 여기 몰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n이 뭐냐? 입자 개수죠. NA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죠.
입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몰수 나오나요? 화학원에서 엄청 했던 거죠. 엄청 했던 거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걸 이렇게 해도 몰수가 나오죠. 그럼 이걸 이라니 M. 그 녀석은 그 물질의 질량이고요. 여기에 있는 대문자 M은 뭡니까? 그 물질의 몰 질량. 그리고 그 물질이 분자면 뭐 분자량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체의 몰수를 알고 싶다. 그 입자 개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되고요. 기체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도 되죠. 알겠죠? 이때 몰수와 관련된 또 중요한 실험적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뭐 이것도 실험적 상황이긴 하지만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결론만 쓰면 이겁니다. 자 뭐냐? N이 뭐라고 했어요? N. N이 뭐예요? 몰수죠, 몰수. 자, V가 뭐예요, V? 부피잖아, 부피. 뭐냐면 그냥 양이 몰수가 많으면 들어있는 부피도 커진다. 뭐 이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릇 안에 뭐 기체 많이 넣었는데 부피가 커졌다. 이 표현은 비례 표시고요. 뭐 되게 특별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상당히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려 넣으니까 부피 커진다. 뭐 하겠죠? 이게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 바로 등압, 등온 조건입니다. 그래서 등온, 등압 조건에서 저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그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체와 관련된 여러 실험적인 상황들 그리고 필요한 물리량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들을 종합한 그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문제 진짜 몇 개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냐면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있죠? 그거 보고 그대로 찾아서 적어와요. 알겠어요? 그대로 찾아서 적어와요. 그리고 뭐만 제출하면 되냐면 마지막 장 앤서 시트 있죠? 거기에다가 이름 써서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다음 시간에 관련해서 퀴즈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맨 뒷장만 뜯어가지고 맨 뒷장 그것만 뜯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